후속 조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패턴하고 원형하고 대칭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사각형 패턴을 먼저 선을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 이렇게 수직과 그다음 수직과 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사각형 한 개 그릴게요. 사각형 크기가 지금 미리 보기에서 한 50, 50 정도 나오네요. 약. 자,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50, 50 이렇게 넣었는데, 자, 직사각형 패턴 들어가면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방향 1번 찍으면 1번이 나오고, 자,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 미리 보기에서 개수가 3개를 하겠다. 간격이 50이니까, 간격이 아니고 객체의 길이가 50이니까 자 50을 잡으면, 자, 이 점에서 다음 점까지 5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50을 넣어도 바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 물체와 물체 사이 간격을 100을 하고 50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100을 넣어야지 이 사이가 50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요 점에서 다음에 오는 요 점까지가 100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방향 이렇게 잡으면은, 자, 방향이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표시죠. 반전을 시켜주면 이렇게 갈 거고요. 마찬가지 100을 주면 배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여기 보면 연관이라는 게 있고 억제라는 게 있는데, 억제를 사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수문선처럼 표시가 되죠. 자, 연관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은 여기가 구성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점선 형태로 구성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구성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되는 효과가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출 같은 명령을 사용하게 될 때 객체의 영역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 근데 이걸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디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론 여기 있는 이 거리는 직관적으로 200을 주면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죠. 예, 100을 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굳이 이제 패턴 편집할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서 문자를 자꾸 이렇게 늘려주는데, 개수나 배열의 방식을 바꾸고 싶으면 반드시 패턴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체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 편집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개수를 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객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정보가 이게 50, 50 되어 있고, 그래서 강제로 밖에서는 삭제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관을 해제를 해주면은 여기에 있던 치수가 사라졌죠. 배열 치수가. 그러므로 얘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관 옵션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라인을 빠르게 클릭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기울여 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배열을 하는데 객체 형상을 선택하고 첫 번째 방향을 이렇게 주고, 자, 똑같이 100을 했습니다. 개수는 한 5개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방향을 이렇게 직선을 잡으면은, 자, 여기를 3개를 주고 여기를 100을 주면,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 길이가 100이 되고 여기서까지 길이가 100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높이가 아닙니다. 왜? 요 선의 방향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도 적용이 되더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원형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은, 자, 지금 디리트 키 했을 때 삭제가 안되죠. 왜 그럴까요? 패턴에 편집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나 전체를 삭제하려면 아예 패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남아있죠.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시다가 보면 디리트 키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연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이 있고 뭐 라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제 쪽에 보시면요, 직사각 패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자, 원이 있고 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기준이 되는 원을 한 개 찾고 여기 중심점이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 한 개 그렸어요. 자, 원형 패턴을 하겠다 원하는 객체, 자, 요거는 안 합니다. 그 다음 축 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360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가 180도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축을 회전하면 있는 방향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자, 맞춤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맞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형상을 이거 마찬가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요 억제해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형 패턴. 그래서 보시면은 패턴으로 돌리는 것들 나올 수 있고, 이제 대칭이죠. 자,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의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 보시면은 이런 형태죠. 하나, 둘, 셋.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자, 치수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대칭을 할 거예요. 자, 대칭할 객체를 선택하고 대칭선을 하는데 제가 대칭 객체를 이것만 선택하고 선은 선택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전체를 다 선택하면 이 선이 겹치겠죠. 최종 결과물에서 중복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이 적용을 하면 되고, 보시다시피 금방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대칭 구속 조건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모든 구속 조건 표시하면 이렇게 구속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좀 이따 이제 배우겠죠. 여기 있는 구속 조건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칭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 조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속 조건. 자, 구속 조건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치 구속, 동일선상, 뭐 동심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치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꼭지점 잡고 자, 꼭지 잡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어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구속 조건 중에 고정이라는 걸 사용해서 점을 고정시키면은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한 점이 고정되면서 이 점에서부터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치수를 바꾸면은, 자, 300이라고 바꾸면 이렇게 될 거죠. 200이라고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으로 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야 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이걸 지우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실수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치수를 지우고 이렇게 밑으로 해버리고 다시 치수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구속이죠. 자, 이번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 점은 같이 붙어버리죠. 이게 바로 일치예요. 일치인데, 자, 이 일치 조건은 그 드래그 해도 되지만 점과 점을 잡으면 점이 일치한다. 그런데 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과 점이 아니고 선과 점을 잡으면은 이게 이 점이 이 선상에 가는 겁니다. 지금 길이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치수가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점과 선일 경우에는 선과 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 이거 풀고 싶어요 이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모든 구속 조건 표시 F8번이죠. 숨기기는 F9번 해서, 자, 점을 찍으면은 자, 구속된 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디리트 키 누르면은 자유롭게 풀립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F8번, F9번 이렇게 제가 단축키로 지금 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구속 조건을 표시할 거냐 아니면 숨길 거냐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요건 무슨 구속이냐, 형상 중에 객체와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 같은 선상에 가죠. 이때 좀 유의하실 게 잡을 때
객체를 잡으실 때 이렇게 가운데쯤 오면 중간점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 뭐 특히 요거 했을 때 이렇게 중간점이 잡히는데 요거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중간점을 잡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점이 잡히니까 이게 좀 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 되도록이면 꼭 필요할 때만 잡아주세요. 자, 그다음 원이나 호일 때 동심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원 두 개죠. 자, 동심했을 때, 자, 요렇게 잡으면 동심이 되죠. 또 다른 방법은 일치를 해서 점과 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호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호가 있습니다. 동심에서 객체와 객체를 잡아도 이렇게 동심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잠그는 건 아까 설명했죠. 자, 평행은 무엇이냐? 자, 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틀어져 있다 쳤을 때 평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평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사각형 그리면은 기본적으로 평행이 서로 맞춰져 있죠. 자, 전체 구속 조건을 보게 되면은 평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평행을 한 번 더 넣는다면 있는 구속에 또 넣는 거죠. 이렇게 벌써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평행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치수가 이렇게 각도가 들어갔습니다. 두 개의 선을 잡으면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한눈에 봐도 어떻습니까? 치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평행할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평행을 넣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었던 치수 때문에 구속이 중복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꼭 해야 된다면 이 치수를 지운다면은 이렇게 평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지금 새로 넣고자 하는 구속에 방해가 되느냐에 따라 그 방해 요소를 제거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숨기는 기능들, 그 다음에 구속의 일부분들을 다 잘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자, 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각, 물체와 물체를 잡으면 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전의 각도는 90, 조금 90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얘가 됐습니까? 92.94도가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각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치수 때문에 직각이 될 수 없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각을 꼭 만들려면 이 치수를 지우고 넣거나 직각을 이 치수 자체를 그냥 90도로 넣거나. 그래서 나 이거 90도 안 하고 그냥 직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수평 수직이 있는데 요거는 자, 처음에 제가 앞에서 수업을 할 때 먼저 말씀드렸을 때 x 방향이 수평 방향이고 y 방향이 수직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략 두 개의 선을 만드는데 수평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찍으면 이게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수직이라고 할 때 자, 중간점 잡으면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중간점 피하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잡으면 수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면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자, x 방향이 위로 향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나는 수평을 하고 싶다. 화면상에. 그러면 수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화면상에서는 수직 방향이 돼 버리죠. 자, x 방향이 수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x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가는 거죠. 수직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선은 자,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선과 이 선을 잡고 이 선과 이 선을 호와 원과 선을 잡아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때 제가 권하는 거는 자, 어설프게 이렇게 짧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튀어나온 게 낫습니다. 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을 하면은, 자, 여기가 떨어진 게 이게 눈에 보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찾아보면은 완전히 안 붙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게 볼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잘라줘야지만 완전히 붙어버리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아, 연장을 해야지 이렇게 연장하시면 되는데, 그럴 바에야 이렇게 아예 튀어나오면은 아, 내가 튀어나왔구나, 아니면 모자라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때는 아예 이렇게 완전히 눈에 띄게 튀어나오면 이렇게 접선이 쉽게 되고 어디가 붙었고 어디가 튀어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선을 해서 요 위에 올라가서 원 위에 올라가서 쭉 드래그 하시면은, 선 명령 들어간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접선 아이콘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접선되면은 자를 필요가 없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원을 그리고 원을 그렸는데, 자, 선 들어가서 원 위에서 드래그 하면서 끌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접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움직이시다 보면 접선 모양이 나옵니다. 그 접선 모양이 나왔을 때 찍어주면 얘네들은 이제 서로 접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튀어나오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접선. 그 다음 대칭과 같다, 동일. 자, 대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그렸어요. 대칭할 땐 반드시 첫 번째 요소 선택이라 나오죠. 왼쪽에 또 보면 두 번째. 중심선이 되는, 대칭 중심선이 되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어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작업할 때는 여기도 찍고 여기 찍으면 앞에 중심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대칭이 된 것 같은데 뭔가가 어색합니다. 요 사이에 떨어진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죠. 자,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다,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다 하면 좀 나오죠. 이게 이제 대칭이 되죠. 그래서 길이가 같다, 동일 요소는 이렇게도 써먹습니다. 두 개의 어떻게 됩니까? 원의 반지름 혹은 지름이 같다. 자, 원을 그렸을 때, 자, 호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일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면은 두 개의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같습니다. 자, 이때 길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치수로 보시면, 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수평 수직이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정렬 치수를 하면은 이렇게 치수가 나와요.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정렬 치수 잡으면, 자, 두 개의 치수 같은데 이때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속이 벌써 돼 있다. 왜? 요 선과 요 선의 대각선 길이가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546.909 길이는 똑같은데 참고 치수가 됩니다. 괄로. 그래서 이 참고 치수 형태가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은 구속 조건 표시도 있고 요 설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 치수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자, 앞에 치수 한 개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연계 치수라는 건데요. 자, 이 치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같이 바뀌죠. 그러면 이 치수는 필요 없고 이 치수만 남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치수를 지우면은, 자, 이 치수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연계 치수는 얘 치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연계 치수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일반 치수로 바뀌죠. 여기서 600 해주면 이렇게 길이가 600 바뀌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구성선이라는 게 있는데,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선 보이나요? 구성선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선, 객체가 나중에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돌출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그래서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구성선 해제하시면 실선으로 바뀌죠. 자, 근데 처음부터 여기 클릭을 해놓고 그리신다면은 삽입된 객체들이 전부 다 구성선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그때는 요거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시 작업하시 편하실 거고, 이거 뭐 이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부드럽게 해서 자 곡선이나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부드럽게 구속 조건을 적용시키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속 조건까지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거 한 개 할 텐데, 자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원점이 있습니다. 이 원점은 딜리트 하시면은 삭제가 돼요. 그러면 이 원점을 제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찍었습니다. 뺐어요. 자, 움직이죠? 자, 여기에 뭐 이 점과 원점을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해도 한번 지우고 난 다음에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원점을 삭제했을 때 다시 원점을 만들 수 있는 오리진점 0,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스케치 상태죠. 그래서 형상 투영해서 이 원점에 펼친 버튼 더하기 누르면 중심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만 하시고 나면은 만들어졌어요. 확인 사살할 필요 없어요. ESC 키 누르면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다시 형상 투영해서,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더하기 눌러서 중심점 한 번만 클릭하고 ESC 누르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원점이 있을 때 이렇게 잡으면은, 자 여기까지 나왔죠. 자 여기다 치수를 딱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치수 넣어버리면, 자 가로 세로 치수가 있고 원점이 고정되니까 색상이 보통 때하고 다르죠. 자 색상이 더 진해지죠. 이걸 바로 완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이 원점이 있는 상태에서 객체를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여기는 구속이 되니까 나중에 치수를 넣으면은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됩니다. 이 완전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원점이 이제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상 투영에서 중심점에서 이 중심점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형상 투영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자, 치수 넣는 부분은 조금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치수 기법은 이제 천천히 할 겁니다. 먼저 배웠던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스케치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사각형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각형 만들겠다. 자, 어떻게 한다? 자, 원점을 여기다 놓을 것이냐, 여기다 놓을 것이냐,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저는 원점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사각형 먼저 만들어도 되겠죠. 사각형을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한 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나오죠. 60. 자 치수 원점과 요 점을 선택하셔도 되고 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60이라고 넣어줍니다. 우와, 어마무시하게. 왜 이럴까요? 제가 그린 사각형 그 전체의 도면 크기가 너무 컸죠. 화면 크기가. 자 여기 치수를 얼마? 저렇게 크죠. 145라고 주면 이렇게 작아지죠. 자 가로 길이가 120.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를 조금 문자를 잡고 이렇게 끌어주고 끌어주고 난 다음에 뭘 하면 돼요? 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휠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모양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제가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스탠더드 밀리미터 RPT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사각형 한 개 그리죠. 자 여기서 치수, 자 치수의 단축키는 사실은 D 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 아이콘 안 누르고 그냥 D로 가겠습니다. 145. 자, 사라졌다.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휠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치수가 60. 그 다음에
여기가 12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자, 이건 실제 도면상의 치수가 그 출력하는 캐드상의 치수 위치가 아니고, 자, 이거 알아보기 10% 가시면 돼요. 이건 뭐죠? 스케치의 치수 위치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화면상에 140이라는 글자가 되게 작아요. 그러면은 도구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가셔서 나중에 그 일반에 보시면 주석의 축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키워주시면 상대적 글자 커지죠. 그래서 치수 값이 바뀌진 않습니다. 두 배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위치가 완전히 고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20, 20 떨어져서 얘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선이 있고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요거 먼저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스케치에서 원을 그리고요. 자, 저 같은 경우 직사각형을 한 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자르기 명령이 있습니다. 자르기 어디 있나요? 자, 자르기에서 이걸 자르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구속을 먼저 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길이가 같다. 두 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칭이 되죠.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3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30. 그 다음에 원은 40. 자, 이때 잘 보시면 화살표가 한 개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치수 유형에 가셔서 지름으로 바꾸면 화살표 두 개로 바뀌죠. 촉이. 화살표 촉이 한 개일 땐 반지름을 의미하고 촉이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지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할 때 그러면 40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폭이 키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12 이렇게 주면 구속이 되겠죠. 자, 위에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슬롯이 있죠. 슬롯에 중심점 호 하시면 처음에 중심점 호 중심,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임의로 만드시고 치수를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가? 반지름 70입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잡아서 반지름 70. 자, 그 다음에 60도입니다. 자, 60도는 자, 치수 가서 이렇게 빼면은 이건 반지름밖에 안 나오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자, 치수에 보시면 나중에 책 교과서에 나오면 여기 점을 3개 찍으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60도. 그 다음에 한쪽이 30도죠. 자, 이 중심점이 잡힐까요? 이게 좀 안 잡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반지름 10입니다. 여기 반지름 10. 자, 이렇게 나오고 이 모양까지 됐는데, 자, 이거 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자, 이거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수직이라는 기능. 자, Y축이 수직 방향이죠. 가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가운데 점이 잡혀요. 그 다음에 원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점이 제가 지금 선택했던 두 점이 수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 구속이 되죠.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을 한 개 그리는데, 자, 이 원은 20, 20 있죠. 자, 원의 중심점을 굳이 잡지 않고 객체를 잡고 바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리는데, 자, 이때 요거하고 치수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자, D10번이라고 나오는데 디멘전 11을 10 그러니까 만드신 순서죠. 바로 앞에 만들었던 이 치수의 값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15가 되면 이렇게 같이 가죠. fx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 아직까지 완전 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치수가 빠졌습니다. 2-파이15 두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치수 여기를 지름 15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대칭을 하면 여기 올 수 있겠죠. 아니면 원을 그리고 치수를 또 넣어도 됩니다. 근데 대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칭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을 한 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을 굳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겹치고 있는데 잠깐 되돌려 볼게요. 좀 편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자, 이 선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 선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구성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 들어가서 객체 선택, 대칭선 선택, 그리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들도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과제로 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제는 나중에 제가 저 Y 클래스 올리는 거 보고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인벤트 프로그램을 오토캐드 사이트, 오토데스크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최대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